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고2 11월 학력평가 지구과학 원 해설을 함께할 저는 양은혜입니다. 일단 여러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시험 보느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배들인 고3들의 수능이 끝나고요. 여러분이 예비 고3이 되어가지고 예비 고3으로서의 첫 번째 시험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해설을 꼼꼼하게 해줄 건데 그 전에 우리 총평부터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고3이 되면 지구과학 원 모의고사를 볼 때 범위가 전범위인 거 아시죠? 이제 뭐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해진 게 아니고 전범위로 시험을 봐요. 근데 이번 시험이 거의 전범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이번 시험의 출제 범위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지구과학 원을 우리가 중단원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게 6개의 단원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 원 공부가 어느덧 좀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여러분이 이 단원들을 보고 이 단원에서 어떤 개념들을 배웠었지 이런 요소들은 생각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 2단원이 고체지구 내용이고 그다음에 3, 4단원이 대기와 해양, 마지막 5, 6단원이 우주단원이었죠. 우리 지난 9월 학력평가에서는 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중간까지가 범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우주단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범위는요. 여기 5단원 별과 외계 행성계의 중간까지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주에서 뭐 별의 물리량이나 별의 진화에 관한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시험이었죠.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지구과학 원 거의 전범위에 해당하는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20개의 문제들을요, 요 단원에 따라서 좀 나눠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 단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봤더니 되게 공평하게 골고루 문제들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1단원 지구의 변동에서 1, 2, 3, 6 이렇게 4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단원 지구의 역사에서 4, 5, 7, 8 이렇게 또 4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기와 해양의 변화에서도 4문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서도 4문제, 별과 외계 행성계에서도 별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4문제씩 해서 총 20문항이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고3이 돼가지고 혹은 뭐 수능에서 전범위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더라도 항상 이렇게 막 딱 떨어지게 골고루 나오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분포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해당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단원별로 기출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일단 난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난도가 어땠나요? 난도. 사실 고3 올라가서 보는 모의고사나 혹은 수능 문제에 비하면 난도는 쉬웠거든요. 평이하게 나왔고 여러분이 근데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구과학 원 거의 전범위에 해당하는 시험은 처음 보는 걸 테니까 좀 어렵게 느꼈을 거고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단어는 알더라도 우리 이제 3월 달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3월 달에 열심히 공부했던 뭐 판 구조론 내용이라든가 뭐 고지자기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배웠던 건 기억나는데 요게 무슨 내용이었지? 약간 그 암기하는 부분이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주목할 만한 문제를 3개를 뽑아봤거든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7번이에요. 7번. 여러분 시험지 가지고 있으면 7번 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7번 문제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7번 문제에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7번 문제의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방금 말했듯이 이제 옛날에 배웠던 우리가 몇 달 전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아직 생각이 안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단층, 역단층 아니면 배사, 향사 이런 개념들이 헷갈려서 7번이 오답률이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7번 같이 개념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뽑아볼 문제가 바로 19번이에요. 19번은 엘니뇨 라니냐 문제. 이거 무조건 나오는 너무 중요한 소재죠. 그리고 15번 문제. 15번 문제가 별의 물리량, 그중에서도 표면온도 관련된 문제였었거든요. 이렇게 3개 문제는 이따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좀 더 집중해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시험에 의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시험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 활용해야 하는가? 일단 이번 시험의 결과, 그러니까 점수가 높다, 낮다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번 시험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을 마무리하는 시험이자 동시에 예비 고3으로서 첫 시작을 알리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 보는 날 난 수능을 연습한다, 수능 리허설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진지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예비 고3으로서 태도를 갖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곧 겨울방학이죠. 여러분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게 우리가 막상 고3이 되면 마음이 급해서 차근차근 개념 공부를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막 문제부터 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개념을 다시 차근차근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학탐구는 개념이 전부니까 꼭 그 시간을 스스로 가져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총평은 끝났고요. 이렇게 총평을 마치고 우리 이제 본 강의로 넘어가가지고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